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정질문은 저는 시의회 활동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시장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시장님께 묻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어떤 정책 질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여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좀 주요하게 묻고자 합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1,000억 원 정도 드는데요. 그 중에 LH가 우리 구경찰서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이 건립 비용의 반절 정도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LH가 과연 도대체 얼만큼의 책임을 져서 언제 어떻게 이 반절 정도 되는 돈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그 계약서는 언제 쓸 건지, 그 계약서는 어떻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을 할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많은 우리 도시 안에 숲이 있는데요. 이 숲이 다 공원 부지입니다. 근데 이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일부 짓게 해주고, 그 대신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이 도시공원을 다 매입해서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좀 수반에 짓는 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양받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어떤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고,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시정질문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 또 더 좋은 생각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또 그 이야기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익산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유재구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 지역구 이명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세 번째로 모현 운암아파트 대책 등 주택정책에 대하여 짚어보고, 네 번째로 법정 문화도시 추진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정원율 시장 들어 최근까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가 매우 많이 지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 급속하게 빠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프레나 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피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3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 익산역 뒤편 47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익산역 진입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들쭉날쭉 스카이라인은 무너져 버리고 바람길은 막혀 대기는 정체되어 악취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도심 온도는 더 올라가고 교통은 혼잡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에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를 변경하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막는다는 사후 약방만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뒷북 정책이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주택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오전에도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 신강교회 옆 마동공원에 1440세대, 신동 삼양라면 공장 인근의 모인공원에 968세대, 동산동 수두산공원에 1515세대, 부성동 쓰레기소각장 옆 8분공원에 2330세대, 영등 일동 신동 소라산공원에 1334세대, 총 7587세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분양가 이야기는 있었고요. 시장님, 임장한다는 뜻 아세요? 임장이라고 많이들 쓰는 말인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많은 카페들에 오고 가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을 비롯한 경기, 타도시에 많은 이 익산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임장을 하고 임장을 다녀온 소감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 익산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후보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충분히 공공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뭔가 좀 너무 과도한 분양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이 아파트 분양 조건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 많은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도 투기하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약 조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현재 선 거주 기간이 6개월인데 적어도 1년 선 거주 기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좀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본래 저희 지역은 선 거주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유의부 투기 세력부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측면.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유지로 빠져나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유지에서 좀 전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 네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첫 번째 목적만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1년간 제한하고자 했었는데 두 번째 사항, 이게 그 인구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인 그 6개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접도시인 군산이나 또 그 순천이나 이런 데가 저희가 이제 그 6개월 제한한 이유로 계속 그 이렇게 군산은 6개월, 순천은 3개월 이렇게 지금 제한을 뒀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좀 물론 변경을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1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물론 타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의 그 아파트를 뭔가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6개월에 맞춰서 요건을 다 갖춰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꾼들이 이미 6개월에 맞춰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맞춰놓은 상태고 거의 투기꾼들의 이건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우려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좀 일군 아파트도 들어오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왕이면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받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대로 보자면 벌써 피가 5천, 1억. 포레나 아파트 가시면 현재 1억입니다. 평당 1,600, 평당 1,700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벌써 피가 1억이 갈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고
외부 투기 세력들이 거의 먹잇감으로 전주가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예. 군산과 익산이 거의 그런 장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1년으로 바꿔서 앞으로 분양받게 되는 민간공원, 이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이 좋은 아파트들이 이왕이면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의원님을 비롯한 그 의회하고 저희 그 추가적인 노는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 분야는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 좀 대책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전주시나 군산시는 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팀을 전주시는 만들기도 하고 군산시는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도 그런 대책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 일반 가구가 11만 8,313가구 중에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6%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만 7,900가구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가 5만 376가구, 4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좀 자기 집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 민간 특례 사업의 어떤 공원 활용이나 녹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 시가 이 민간공원, 이 어떤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서 숲이 대단히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현재 대략의 공원 부지가 100%입니다. 물론 그 100%의 이 공원 부지에 숲이 다 울창하거나 아주 양호하냐,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있고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한다는 5곳의 평균을 제가 보니까 25%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하시겠다고 했고 75%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25% 일단 없어집니다. 그럼 75% 면적 중에 일반적으로 최소의 화장실, 동선, 산책로 이런 것들 만들면 대략 20에서 25%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숲이 반절만 남습니다. 근데 숲이 반절이 남는데 우리는 또 그곳에다가 청소년 시설, 수영장, 각종 시설을 지금 지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100의 숲이 30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절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숲이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숲세권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만큼은 아파트 내에도 그렇고요. 숲을 조성하는 곳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밀식식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파트가 25%, 30%겠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평균 21.8%인가요? 22%가 되지 않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대로 하면 제가 보니까 25%입니다. 예, 21.8%인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그러면 이 공원 시설이라 비공원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를 아무데나 짓느냐?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 축적도가 있으면 축적도 일정한 비율 이상 축적도 있는 데는 일체 건축 행위를 못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저해되지 않는 완전히 훼손된 지역 그런 데만 골라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거 이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안 됐을 때 우리 익산 시민의 1인당 녹지공원 면적이 지금 6.8 제곱미터. 이게 이제 전국 표준이 6.0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전국 표준보다 조금 높은데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2배 가까이 11.2 제곱미터가 됩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 1인당 공원 면적이 그렇게 늘어난다. 수치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통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만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주시도 한 군데 하려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나 그게 가지는 또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숲 경관과에서 2년마다 1회씩 지표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숲 그리고 녹지 공간에 대해서 지표 발표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이 두 가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하는데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우리 도시가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산림과 수목, 공원 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이 민간공원,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양호해지는 숲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숲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를 보는 거에 따라서 어느 통계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는 다른데요. 저는 일단 충분히 이 공간만큼은 기존의 공원이었고 공공공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그리고 숲을 더 잘 조성할 것, 훨씬 녹지 공간을 더욱더 명품으로 조성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신경 써주셨으면 무슨 좋겠습니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을 민자공원 개발을 안 했으면은 거의 다 공원이 해제될 지역들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공원으로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선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예, 예. 예,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원을 녹지로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서 방점을 두고는 있지만 뭐 그 부분 가지고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을 기해 주십사 말씀 다시 예. 드리고요. 다음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사는 우리 시가 짓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948억을 가지고 시의 자비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948억의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LH 리뉴얼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475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어떤 남중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을 그곳으로부터 기금을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거고, 이제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라북도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 올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이제 뭐 아시고 계실 것이고 8월에 다시 우리 시는 제출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행안부 재검토 사유가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사업은 일반 재산의 유탁 개발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고령층,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건물 배치 및 동선 등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제출한 것은 1,069억, 그리고 그래서 자체 지원 612억, 지방 채무 400억, LH 선투자금 57억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LH 선투자금 57억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 보도가 그렇게 나서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전라북도에 확인하고 이제 항의를 한 결과 바로 기사는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했다. 그 내용이 뭔구니, 본래 저희가 전라북도의 투용자 심사는 이미 그때는 이제 그 도시주택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기금이 아닌 우리 기금하고 LH 기금을 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좀 더 이자가 싼 도시주택기금으로 바꾸니까 재원이 바뀌잖아요. 재원대책이. 그 재원대책이 바뀌면은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심사를 올리는데, 그때 LH가 거기에 여전히 57억 원을 선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LH는 청사에 대한 그 청사는 LH 짓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 개발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LH 자금이 여기 들어갔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검토를 하라고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두 가지는
이미 그 투인자 심사 통과할 때 네네. 조건부로 통과됐던 똑같은 사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지는 번군이 네네. 민간 사업하고 행정 사업하고 혼동이 됐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을 바로잡으라니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내용을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네. 이제 그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나 전라북도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기사는 오늘 바로 네네네. 잡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그대로 보면요. 일단 LH는 최초부터도 우리 시를 지을 수 없는 유탁 개발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죠? 아니었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가요? 왜 그런 거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예, 왜 말씀 그런 거니? 설명하셨으니까요. 그 저 송파구나 이런 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쪽에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은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여기만 LH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분들도 오해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 네, 측면입니다. 하여튼 뭐 그 조금이라도 업무를 더 좀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뭐 그렇게 일단 보고가 올라갔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심사가 된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런 예, 그 겁니다. 또한 이산 씨가 예. 저희들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념을 하셔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할 것 하겠습니다. 같고요. 예, 예. 말씀 다 나눈 대로 우리 시 공사비가 2018년 1월에 480억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750억, 850억, 948억까지 이제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부터 그 뭔가 LH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이자가 한 2.9%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 빌리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저는 이거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사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택도시기금은 이자가 1.8%인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1.75%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이 있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규모, 현재 5천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1,000억 원 정도 규모 내에서 매년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가능한 것인지? 예,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예. 익산시에서 일단 요구해야 되고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게? 예, 익산시에서 요구를 하면 네. 그 해에 반영할 것인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기금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주택도시기금 1.8%짜리 빌려오는 것보다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400억 말고도 충분히 어떤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제가 학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시장님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시계를 잠깐만 2017년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당시에 우리 시가 한 1,400억 정도의 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청사를 짓기에는 어려우니 LH의 어떤 리뉴얼 사업, 국가 사업을 통해서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그때만 해도 마치 어떤 국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시민들도 약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는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자체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은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리뉴얼 사업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청사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우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정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올라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뭔가 상당한 어떤 자금 여력이 확보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사실은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LH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948억을 가지고 공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시의 공유지인 구경찰서의 부지와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LH가 475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뭔가 대체한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는 짓는 거고요. 근데 LH가 낸 사업 제안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분양할 때까지 일단 대개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수익을 가지고 공사비와 개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도 말이 있었지만 LH가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예, 100% 분양이 됐을 때의 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2022년부터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100%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예. 자, 우리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조목조목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지금 뭐 리뉴얼 사업에 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두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언론적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것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리뉴얼 사업은 현 장소에서만 그렇죠.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위치 문제 갈등으로 수십 년간 표류해왔던 위치 문제가 해결된 그 의원님 거꾸로 우리가 논의해볼 시간을 잃었다, 기회를 잃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번도 그 합의가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원님도 생각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그 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돈을 한다는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뭔구니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빚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빚 얻기도 곤란했는데 LH가 선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세 가지 이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택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선투자하는 거 이 분야가 이제 자금 계획이 조금 이제 그 변경과 좀 더 싼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리뉴얼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해야 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사업 시작 시점에 분양이 100% 돼서 그 분양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2022년, 2023년, 2024년 이제 LH가 가져가기로 한 돈들을 쭉 가져갈 텐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 LH가 국영찰서를 개발해서 우리 시에 459억을 대체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여쭙게요. 이것까지 여쭙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기획재정부에서 에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에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탁 계약서를 저는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LH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을 맡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K대의 전문기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궁금한 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지금 거기는 재무성하고 공익성 두 가지를 봅니다. 재무성은 이것을 개발해서 당초 의도했던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근데 거기는 1.04라고 해서 재무성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서초 구청도 0.02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재무성이 더 있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공익성입니다. 이게 LH는 공공사업만 주로 하잖아요. 근데 공공사업 하는 데가 이렇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공익사업의 지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0.1 얼마가 나와서 평균이 0.45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안이지만은. 근데 0.5가 돼야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0.5 부분을 0.05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최종 통과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되나요? 그럼 확실히 통과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 되면 우리 개혁 안 해줘야죠. 우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면 이게 될 안 때까지 되면 그러면 LH가 공유지 개발을 못 하는 거네요. 될 때까지 이것을 될 때까지 하시겠다. 그럼 해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행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신청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은 보완해서 또 내는 거고 또 되는 건데 이제 그랬습니다. 그 만약에 안 되면은 결국 이게 아까 분양 말씀하셨잖아요. 분양이 다 안 되면 어떨 것인가.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그것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그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 제가 LH 사업 제안서를 제가 살펴보기로는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지자체 익산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시고 의회와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시고 하시라는 우리가 겁니다. 아니죠. 예. 우리가 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개를 다 하고 왔죠. 우리 예. 정부는 공개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서로 간에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지금 직원들은 단계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건 뭐 저희 잘못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LH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 당초 이제 그것이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네. 저희들 최종 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예타가 아직은 통과가 아직 6월 예, 말에 예타 7월 통과가 달까지 되려면 이루어진다고 아직 그래요. 남았고. 근데 이것은 예. 의원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청사 짓는 거고 개발해서 개발이 환수하는 거고는 이원해서 나눠놨잖아요. 예. 그렇게 청사 짓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개발 이익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투 트랙으로 그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네. 요거하고 청사 짓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 당연히 이제 그건 지금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관계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사와 LH가 우리 국영찰사라든가 상하수 사업소 가지고 공유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 시에 그만큼의 돈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LH가 그 국영찰서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 시의 공유지에다가 LH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1,020을 상정해 놓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전문기관에서 몇 차례 검증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전문기관의 그건 평가이고 우리 시가 결정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전문가들 의견을 더 존중을 해야죠. 네,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1,020 그냥 하실 겁니까? 아니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계획대로 이제 LH가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네. 우리 시의 공유지에다가 그것도 LH가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1,020을 상정해 놨다. 350가구를 짓는데 그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던 429억의 수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드시고 LH하고도 충분히 더 협상을 하셔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짓는 공공개발 사업의 분양가 1,020이 저는 정말 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분양이 안 되겠죠. 너무나 시세보다 높게 돼 있으면은 결국은 그 분양 전문기관 LH가 그 면밀히 따있을 거로 저는 믿고 그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양기관에서는 결국 분양가를 다 주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결국은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분양가를 낮추면은 우리 예상했던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후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네. 후보 계획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가지고 후보 계획을 지금 네. 구상을 하고 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그 전문기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부지는 그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본게 때문에 일단 아니고 부지액값만 거기를 책정을 한 거고요. 임대주택으로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네. 주변 여건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면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지금 LH 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LH가 공유지 개발을 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데 우리 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그 분양가의 아파트를 뭔가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국책 사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책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은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어도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좀 국책 사업 같은데 시장님은 이 LH 리뉴얼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예.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사업입니다. 예, 예. 그 담당 국도 있고 과가 있고 거기서는데 다만 LH를 끌어들여서 LH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네, 네. 근데 국책 사업이라는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사에는 사실은 국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자치사무 순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유적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국토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이 사업을 한 사업에 거예요.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원을 못 아니, 우리 하니까 시청사 말고 공유지 개발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 공유지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우리 재산에 주상복합 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지 다만 그 공사를 LH가 하는 것뿐이지 네. LH는 공사 수수료, 공사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십시오. 이걸 국책사업이라는 게 저는 좀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우리 시가 업자나 시켜서 하면 되지 뭘 LH 시키냐 그러시죠. 시는 근데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LH를 시켜서만이 수익 사업, 예, 아니, LH나 LH하고 하는 거 전북개발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를 시켜서 우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우리 시가 직접은 못 하는데 예. 그것을 LH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아니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데 왜 그 LH를 이렇게 시켜서 아쉬운 소리만 따라가 다니냐 그러는데 네. 이 사업 모델 아니면 이것은 개발을 못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LH하고 해서 우리 청사 드는데 조금이라도 비용을 예산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 우리가 동의가 되어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국책 사업이라거나 그러니까 2017년 아까 말한 시계를 좀만 돌려보면 저는 시장님이 사실은 한편으로 시민들은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공유지 개발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사를 진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어떻게 전파를 했는군이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시장이 다 진다고 그랬다. 그렇게 지금 퍼뜨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허위사실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서 수사를 받았어요.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서 무혐의로 다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그 당시에 세금,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거치고 다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저는 시 세금, 추가적인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을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서 그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었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얘기는 하시도록 충분히 시간을 지금 드렸습니다. 일부러. 말씀하신 대로 뭐 논란이 됐던 이야기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이게 LH를 통해서 상당히 뭔가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은 저조차도 LH가 우리 시청사도 짓는지 상당 기간 알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익산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집을 짓는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목대목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의회에도 시민에게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장애인, 고령자, 아동층을 고려해서 다시 동선이라든가 시설계획을 다시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 심사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그 재정투자 심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 문제만 도에서 할 심사하는데 때 조건부 붙였던 거예요. 도에서 심사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런 재정을 갖고 심사하는 데서 그런 시설적인 거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 시에서는 계속 시민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시청사 이야기할 때마다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말고는 시민의 편의 공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의원님 그거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거든요. 그 장애인 편의 청소년 편의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조건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의원님. 이게 기본인데 왜 그걸 다시 도와 행안부에서 짚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의미가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제가 국책 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들은 국책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같은 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는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또 여전히 끝까지 아직도 지금 시청사는 결국 우리가 짓는 거고 LH는 공유지 개발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뭔가 중앙정부나 이것이 우리 시청사에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꾸 곡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야기 드리고 이 싶습니다. 리뉴얼 사업이 안 했으면은
우리 청사 문제는 지금도 필요할 것이다. 리뉴얼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지 개발도 가능했던 네. 것이고 청사 유치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엄연히 국책 사업이고 국토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국책 사업으로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개선 필요성 그리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LH 리뉴얼 사업이 지금과 같은 지경인 줄을 알았다면 아마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매칭이 올라갔거나 완공이 끝났을 겁니다. 그동안 자화자찬, 셀프 칭찬하며 익산시 혼자서 의회 의견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떼쓰기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마치 국비 지원받아 짓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었을 수도 있었고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LH가 청사를 직접 짓는 것으로 헷갈리게 하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익산시의 치적을 위해 결국 수년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시민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 공원을 민간업자가 상당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곳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최대한 좋은 명품 숲이 지어져서 그 아파트만의 숲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세세한 일까지 익산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같이 함께 시민의 집을 짓는 이 청사 사업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